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공부가 잘 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우초등학교 교사이자 1인 크리에이터 박준호입니다. 공부도 공부해야 할 수 있다 해서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 홍공 잘하고 계신가요? 나날이 홍공법의 달인이 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분 덕분이죠. 교수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방구석 1열에서 최고의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했는데요. 자,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친구들에게 홍공법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공부할 때 네. 힘들어한다는 주제죠. 어디 갔나? 뭐 이건 저도 연구할 때 네. 많이 힘들어하는 건데 어디 있을 텐데요. 네. 혹시- 선생님 갖고 계신가요? 혹시 네, 이건가요? 그렇죠. 네. 2008년 스티브 잡스가 이 인류에게 내놔서 우리 모두의 공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네, 스마트폰. 바로 여기에 스마트폰.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놀다 보면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들여다보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솔직하게 한번 적어서 들어볼까요? 우리도 적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6시간 이상 나왔고요. 4시간 30분, 3시간, 3시간, 흐흐. 앞에다가 일자 생략한 거 아니죠? 네. 16시간, 13시간 아니죠? 적은 시간은 아니네요, 교수님.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책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고 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하죠. 네. 뭐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쓸까를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죠. 네.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여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서 걷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을 안 꺼내는 캠페인을 해야 돼요. 주머니에서. 자, 손에 쥐면 이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걸 앞에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공부방에 두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일 가능성이 커요. 좋은 꿀팁이네요. 네. 교수님, 저도 근데 스마트폰 말고도 컴퓨터를 딱 앉아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예. 뭐 게임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몰입되죠. 예. 이거 제가 중독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 뭐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인간이죠. 네. 컴퓨터는 인터넷을 물려는 거 쓰죠. 네. 컴퓨터에서 인터넷 끊겼어요. 그건 더 이상 이젠 컴퓨터가 아니죠. 예전엔 그래도 컴퓨터였죠. 음. 여러분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당장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세요. 벌써 지금 끔찍하다. 승하학생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야. That's no no. 예. 그건 계산기야. 그건 계산기야.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 컴퓨터죠. 자, 그런데 네트워크의 특성상 뭐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뭐냐면 누르면 갑자기 절로 가는 거죠.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순서대로 가야 되죠. 우리 인간이 순서대로 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잠깐만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전쟁을 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을 누르니까 중국이 나와. 그런데 그 중국에 대한 웹사이트를 읽다가 갑자기 중국은 2020년에 라고 했더니 2020년 현황이 나와. 이 엄청난 이동성. 네. 시공간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든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우리는 그 신속한 이동성에 우리는 매료될 수 있고 또 그게 컴퓨터의 기능이에요. 스마트폰에. 자, 그렇다면 그걸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건 당연하게 매력적이니까 사실은 공부도 약간 그렇게 하이퍼링크적인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한 과목을 3, 4시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비하이퍼링크적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얘기냐? 네. 저도 한 논문을 2시간 동안 읽지 못해요. 네. 왜?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그건 무협지 정도 되는 소설이나 웹툰 정도 돼야 2시간 동안 읽을 수 있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논문 3개를 딱 가져와서 30분 읽고 30분 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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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아 그렇구나 하고 또 30분 다른 논문 읽고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또 30분 동안 다른 논문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논문 이것도 논문으로 와요. 그럼 약간 하이퍼링크적으로 뇌가 그나마 흥미를 더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을 그만 쓰자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조금 더 스마트폰적으로 만드는 거죠. 공부를 하이퍼링크적으로 하라는 거는 수학 공부 30분 하고 영어 공부 30분 하고 그 다음에 역사 공부 30분 하는 건 하이퍼링크적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멀티태스킹 절대 못해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최악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인간의 뭔가를 계속 갉아먹느냐.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죠?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요. 껌을 씹지 않은 상태,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기억력이 20% 정도 떨어져요. 암기 점수가. 근데 껌 씹을 때 정신 집중해야 되는 분 없죠? 껌을 씹을 때 조금이라도 정신 집중을 안 하면 혀 깨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자동이죠. 뭐. 네,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껌 씹는 건 조금도 주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공부랑 붙이면 멀티태스킹이에요. 자, 그러니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 안 돼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근데 교수님, 음악 들으면서 왠지 잘 공부되는 기분이 있거든요. 기분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공부는 설렁설렁하고 있는데도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럴 때도 공부가 기분이 좋아지죠. 공부가 잘 될 때.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공부가 잘 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멀티태스킹 못합니다. 요즘 학생들 굉장히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저는 불안함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안을 좀 낮추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불안을 낮출 수 있을까요? 왜 불안해져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미래를 왜 걱정해요? 뭐가 미래예요? 대부분 우리는 아직 안 일어난 먼 미래의 일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불안해져요. 그렇죠. 다음 주만 생각하세요. 다음 주. 진짜 문제는 다음 주에 있어. 나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년 후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다음 주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후는 되게 생각이 잘 난다. 나 이렇게 살다가 5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다음 주는 오히려 생각이 잘 안 나. 그게 바로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짜리 계획, 한 달짜리 계획, 하루짜리 계획 이걸 계속 맞추면요. 놀랍게도 다음 주가 걱정되지 5년 후가 걱정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5년 후를 걱정하다 보니까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에 더 많이 집착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계획을 만들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계획을 만들면 오히려 그걸 걱정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뛰어난 사람은 5년 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과 다음 주에 그 계획을 실행할지 말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불안을 조금 더 낮출 수 많이 있다는 낮출 거죠. 수 있죠. 네, 네. 자, 우리 주변에는요,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기계, 컴퓨터도 그렇고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도 역시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배웠던 공부 방법, 꿀팁,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일단 공부할 때는 멀리 두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미래, 이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당장 일주일이나 한 달 후부터 걱정해서 차근차근 계획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초등학교 교사이자 1인 크리에이터 박준호입니다. 공부도 공부해야 할 수 있다. 이제 서서히 홍콩에 관련돼서 레시피 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완성 단계의 책을 하나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분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 또 홍콩 레시피북을 함께 만들 실시간으로 연결된 4명의 학생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자, 홍콩 레시피 한 페이지를 또 오늘 작성할 건데요. 교수님, 오늘 주제 한번 공개 바로 해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뺏겼던 아니면 사라졌던 아니면 놓쳤던 집중력을 이제 되찾아오는 네.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혹시 지금 4명의 학생 중에 집중력 때문에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루에 최대 집중력 시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스로 느꼈을 때 나는 이 정도 집중하는 것 같아. 한번 공부 딱 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 저 교수님도 쓰시는데요. 최대 집중 시간. 이게 뭐 시간일 수도 있고 초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초를 쓰는 친구는 지금 이거 안 돼요. 가까운 병원부터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10분, 2시간 30분, 30분, 30분. 교수님 2시간. 예, 2시간 집중을 최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미진이 지금 한 방 먹었다, 지금 당했다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거야. 친구들 지금 특히 미진인 친구는 이제 준석 친구를 이제 평생 네,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와, 대단한데요. 그죠?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오, 그죠? 예. 저보다 낫네요. 네네. 전혀 다른 생각 안 하고.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지금. 사람마다 이렇게 교수님 집중력이 다른데요. 그만큼 집중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중력 높이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에 집중하다라고 하는 건 주위에서 집중력을 빼앗는 게 있다라는 것을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럼 간단하죠. 내 주위를 빼앗을 만한 걸 치우면 되는 거죠. 그럼 주변 환경 정리부터. TV를 볼 때요. 주위에 시계도 있고 액자도 있고 꽃병도 있고 여러 가지 TV 주위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TV에 집중을 못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죠. ADHD,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심지어는 ADHD를 앓고 있는 친구들도 TV를 볼 때 주위를 싹 다 치워놓으면 볼 게 TV밖에 없기 때문에 TV에 집중합니다. 집중력을 되찾거나 아니면 뺏겼던 집중력을 되도록 가져오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치우는 겁니다. 오늘 맘먹고 내가 다 치운다. 여러분 고3 졸업할 때까지 못 치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치우는 거 이거 의외로 묘미가 있다. 하루에 하나씩 치운다. 하루에 하나씩 안 쓰는 걸 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빈자리가 있을 만큼 굉장히 거기가 만주벌판처럼 넓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빈 공간의 묘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공간에서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저도 빨리 좀 집에 가서 치울 게 많이 생각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집중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건 흥분되지 않는 거죠. 네. 싸울 때, 슬플 때, 네. 기쁠 때 옆에 누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신나게 게임을 했어. 아니면 멋진 TV쇼를 봤어. 아니면 엄마랑 대판 싸웠어. 아니면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최소한 집중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눈을 감고 5분이나 최소한 단 3분 이상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네. 3분이면 보통 필요해요. 그럼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죠. 근데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최소한 가만히 3분 동안 눈을 감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네요. 네네네. 네. 그런 단 몇 가지의 습관을 만들면 그래서 정말 좋아요. 습관을 만들면. 네. 맞습니다. 몸과 마음을 살피고 어렵지 않게 누구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부와 시간의 관계인데요. 시간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어떨 때는 저녁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점점 뇌가 깨어나면서 공부가 잘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포수총에 일찍 맞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숏슬리퍼도 있고 롱슬리퍼도 있어요. 롱슬리퍼는 좀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고 숏슬리퍼는 좀 적게 자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몇 시간 충분히 자야 되고 몇 시간을 자야 그 다음날 제일 공부가 잘 되는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슬슬 지금 중학생이니까 굉장히 좋을 때예요. 오늘 나의 공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오늘 참 공부가 잘 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공부가 안 된 날도 있겠죠. 점수를 한번 주세요. 10점 만점으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ABCD로 주셔도 돼요.
이거 판단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몇 분도 안 걸리죠? 나 오늘 공부가 어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 숫자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나. 그걸 한 1년 동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몇 시간을 자야 그 다음날 내 뇌가 가장 베스트로 움직이는가, 잘 움직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공부와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네. 체육 시간 괜히 껴있으면 공부 못하니까 체육 왜 해?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한 마음이 공부를 더 잘하죠.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운동?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네. 왠지 아세요? 이건 뇌의 구조를 알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걷거나 뛰면 발 뒤꿈치가 자극받죠. 그런데 발 뒤꿈치가 자극받으면 우리 뇌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곳이 활동을 그만 많이 안 해요. 근데 편도체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막막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 편도체는 활동이 약화되는데 해마라는 데가 있어요. 해마, 히포캠퍼스. 이렇게 해마라는 데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해마가 뭐 하는 데 필요한지 아세요? 공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발한 발상하는 데 필요한 뇌예요. 그러니까 운동은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집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집중력을 높인다는 거는 우리가 정신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신과 신체가 하나예요. 축구 중계 방송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선수들 체력은 바닥났으니 그 다음에 뭘로 싸우라고 하죠?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하죠. 틀린 말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공급장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력이 떨어졌는데 정신력이 발휘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집중력 향상은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야 돼요. 그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인 걸 이 근본적인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력 한번 다 같이 키워봅시다. 자, 교수님 한번 마무리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